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카이스트 2학년 진태진 류원아이고요. ACM ICPC라는 알고리즘 컴페티션에 대해서 소개하기 위해서 여기 나왔습니다. 대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는데요. 먼저 문제를 받아서 각 학생들은 고민의 시간을 갖다가 알고리즘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풀면 되겠다 하면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거를 구현을 하게 되고요. 그 구현을 해서 바로 실시간 채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채점 서버에 제출하면 답이 오게 되는데요. 항상 맞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다 통과해야만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될 때까지 다시 생각하고 만들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완벽한 알고리즘을 만들어내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맞았다는 답을 얻어서 풍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회에 참여하게 되면 많은 문제를 풀면서 느끼는 희열 때문에 그것이 좋아서 대회에 참가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7,000팀이 넘고요. 그리고 3명이 한 팀을 이뤄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혼자 푸는 것과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왜냐면 서로 아이디어를 하나하나씩 얹어갈 수도 있고 서로 다른 측면에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혼자서는 풀 수 없는 문제도 팀으로 풀면 같이 풀 수 있게 되고, 또 대회 중에는 머신을 3명에게 하나만 줍니다. 그래서 각자 동시에 프로그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컴퓨터를 가지고 스케줄링을 해서 효율적인 시간 안에, 여튼 대회가 약간 스포츠적인 성격도 있어서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푸는 게 아니라 주어진 시간 동안, 5시간 동안 이 컴퓨터를 어떻게 사용할까까지 잘 스케줄링을 해서 이 팀이 자기가 풀 수 있는 최대한의 퍼포먼스를 내도록 문제를 푸는 것까지가 그냥 대회가 됩니다. 그래서 5시간 동안 10문제 정도가 주어지고요. 네. 아까 설명했듯이 그 문제를 풀고 제출하면 동시에 바로 맞았다, 틀렸다 하는 답이 와서 맞았다면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년에 있었던 실제 대회장 전경이고요. 많은 풍선들이 달려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대회에 나왔던 문제를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 텐데요. WSAC 2011년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010년에 워크숍이 성공적으로 개최돼서요. 그래서 원하라는 프로그래머는 이 참가자들을 방에 모두 배치해야 하는 일을 맡게 되었는데요. 참가자 수만큼 이번에는 1인 1실이 주어져서 참가자 수와 방의 수는 동일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공평함에 대해서 매우 예민하다는 것을 원하는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냈는데요. 그 방법은 모두가 자신이 배정되고 싶은 방을 2가지 코인 앞뒷면에 쓰게 되고요. 그것들을 모든 사람이 동시에 던져서 컨플릭트 되는 방이 하나도 없으면 그 방 배정이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성공할 때까지 계속 다시 동전을 다시 던지는 그런 시스템의 방 배치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하면 모두가 자기가 쓴 2방에 걸릴 확률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페어한 배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동전 다시 던질 때 그 방은 다시 쓰는 건 아니에요? 아니요. 처음에 정해진 거 그대로 쓰고요. 그리고 원하는 약간 어드밴테이지가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자기가 원하는 방들 쓰면 그 다음에 자신의 그걸 적어 넣거든요. 자기의 방 번호 2개를.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의 선호도가 숫자로 주어지고요. 각 방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해야 되는 것은 그가 원하는 선호도의 기대값이 가장 높도록 그 2방을 뽑아주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이런 식으로 그냥 문제가 딱 매스매티컬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실생활에 엮어서 이런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해봐라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입력 형식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주어지고요. 방의 넘버와 각 사람들이 어떤 방을 신청했다 이런 것이 입력 파일로 주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두 방을 내가 코인에 쓰는 것이 기대값을 가장 높일 수 있다 하고 출력하거나 아니면 혹시 사람들이 너무 같은 방에 몰려서 배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면 impossible이라고 출력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얼마 전에 풀었던 문제인데요. 여러 방법을 고민하다가 딱 이렇게 생각하니까 해결의 실마리가 보였는데요. 각 방을 버텍스로 생각하고 어떠한 사람이 두 방을 썼다면 그 두 방을 연결하는 엣지를 하나 생성합니다. 그리고 실제 던진 다음에 그 방에 어떤 사람을 할당하기로 한 거는 엣지의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또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원화 자신이 동전을 쓰기 전에 사람들은 그래프로 표현해보면 n개의 방이 있고 n-1개의 엣지들이 그래프상에 표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 컴포넌트들은 서로 그러니까 방향성을 컴포넌트 안에서 그러니까 방향성이 결국 이제 저 상태에서 방향성을 부여해야 하는데 그것은 어떠한 엣지의 방향성을 부여한 것은 다른 컴포넌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예, 그 특성을 여기서 일단 먼저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처음에 n개의 버텍스와 n-1개의 엣지로 구성된 것이 그래프로 나타날 텐데 그것을 컴포넌트를 살펴보면 세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엣지의 개수가 버텍스의 개수보다 하나 적은 트리 형태고요. 하나는 한 컴포넌트는 엣지의 수와 버텍스의 수가 같은 컴포넌트, 또 나머지는 엣지의 수가 버텍스 수보다 더 많은 컴포넌트입니다. 근데 세 번째의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엣지의 수가 더 많으니까 사람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의 경우에 컴포넌트가 하나라도 존재하면 우리는 지금 이 방배정을 성공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저 위에 두 컴포넌트만 이 그래프상에 존재한다고 가정해도 됩니다. 그리고 전체 개수가 엣지가 n-1개, 버텍스가 n개이므로 한 개의 트리 모양의 컴포넌트가 있고 나머지 컴포넌트들은 두 번째의 경우의 컴포넌트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두 번째의 경우 컴포넌트의 모양은 기본적으로는 사이클 모양이 나오고 그 사이클에 이렇게 하나씩 그러니까 원래 트리 모양에서 엣지가 하나 추가됨으로써 사이클이 생성된 형태가 두 번째 컴포넌트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대해서 방배치를 해보면 사이클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나머지는 일정하게 자기가 배정될 방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아까 처음에 문제로 돌아가서 원화의 프리퍼런스를 가장 높게 하는 방배치를 그가 써야 되는 코인 라이트를 찾아줘야 되는데요. 먼저 그러니까 코인 라이트를 하는 게 결국 두 버텍스를 연결한다는 의미니까 트리 컴포넌트 안에서 두 개를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트리 하나와 사이클 형태의 하나 컴포넌트 두 사이를 연결할 수도 있고 사이클과 사이클 사이를 연결할 수도 있는데 세 번째 경우에는 또 아까 두 사이클 형태의 컴포넌트를 연결시키면 또 엣지가 하나 더 많아지기 때문에 방배치가 불가능하고 그래서 트리 형태나 트리 아더 형태를 우리가 답으로 출력해야 되는데 트리 형태는 원화가 A방과 B방을 선택했다면 그가 얻을 수 있는 선호도의 기대값은 두 방에 배정될 확률이 50%이므로 2분의 A 플러스 B 형태가 되겠고요. 왜냐면 이제 트리에다가 원화가 하나의 엣지를 추가함으로써 이걸 포함하는 사이클이 생길 텐데
그 사이클의 방향을 이쪽으로 형성하냐 이쪽으로 형성하냐에 따라서 A방에 배치될 수도 있고 B방에 배치될 수도 있고 이 확률이 2분의 1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트리 컴포넌트와 트리가 아닌 컴포넌트를 연결하게 되면 트리가 아닌 컴포넌트 사이에서는 이미 방 배치의 방향이 꽉 차도록 배정이 됐기 때문에 이 지금 추가된 엣지의 방향은 트리 쪽이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화가 방 배정을 원했다면 반드시 트리 쪽에 방이 배치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화가 제출한 방의 선호도를 보고 트리 쪽 컴포넌트 하나와 트리가 아닌 쪽 컴포넌트 하나에 값을 두 개를 더한 것들을 맥시마이즈 하는 것과 아니면 트리에 있는 것만 뽑아서 그 트리에 있는 그 트리에 있는 컴포넌트에서 가장 선호하는 거 하나와 밖에 있는 거 하나를 뽑아서 제출하는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 중에 어떤 것이 큰가 비교해서 제출하면 원화가 가장 원화의 선호도의 기대값을 가장 최대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설명이 좀 이상했는데 이해 가셨나요? 그러면 다음 발표자가 다음 문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하는 원합니다. 네. 아이고. 몸개그 막판까지. 네. 일단은 이제 저는 그래서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두 번째 예제하고요. 그다음 문제 하나 더 다룰 거고요. 간단한 문제. 그리고 ICPC 말고 다른 대회가 과연 프로그래밍 컴피티션이 뭐가 있는가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이렇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으로 다룰 문제는요. 과연 주어진 어떤 길이 n인 어떤 시퀀스가 있을 때 그 시퀀스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연속된 부분 구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평균이 가장 큰 부분 구간을 찾는 문제인데요. 그냥 평균이 가장 큰 부분 구간을 찾으라고 하면 당연히 가장 큰 엘러먼트 하나짜리 서브시퀀스를 생각하면 평균이 가장 크겠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생각할 수가 없고 애초에 길이가 L 이상인 서브시퀀스 중에서 찾아라 라는 문제를 대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은 지금 어떤 오디오 웨이브가 이렇게 딱 주어지는데 뭐 노이즈를 제거하고 뭐 일정 틱 이상, 일정 구간 이상에서 뭐 제일 시끄러운 순간을 찾아라 뭐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할 수 있겠죠. 뭐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제너럴한 문제의 형태고, 그다음에 당연히 이런 제너럴한 문제가 있으면 이제 실제 대회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을 해서 출제가 되는데, 이게 대회가 1년에 전 세계 각지에서 수백 개 정도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또 몇 년 동안 계속 이제 대회가 계속 진행이 되니까 어느 정도 이게 겹치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서울대에서 전에 이걸 풀었었던 해서 이걸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위의 문제는 그냥 매트릭스에서 서브 매트릭스를 찾아라 이런 문제였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두 행을 선택해서 그냥 시퀀스 버전으로 바꿔서 풀었었고요. 올해 서울대에 나왔던 문제는 이진 시퀀스에서 문제를 푸는 거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일단 그냥 정말 나이브한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은 가능한 모든 서브 시퀀스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서브 시퀀스가 n제곱개가 있고, 그쵸, n출주 2긴 한데 아무튼 대충 그냥 n제곱개가 있고, 각각마다 그냥 나이브하게 평균을 계산한다 그러면은 각각마다 n번씩이 될 테니까 큐빅 타임을 갖게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풀라고 문제를 내실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을 안 하고 지나가는데, 이제 문제 보면은 보통 이제 컨스트레인트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n이 얼마 이하일 때 일정한 시간 이내에 답을 내야만 답으로 인정을 한다. 왜냐하면은 이게 프로그램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심지어 이게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종료될지 안 종료될지는 자체도 풀 수 없는 문제라고 이미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채점을 할 때 시간 안에 답이 나오는가, 프로그램이 뻗지는 않는가, 답이 틀렸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이제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 제안을 보건데 보통 이런 제안, 이런 시간 복잡도로는 시간 안에 답을 못 낼 게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이제 개선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개선을 이제 n 제곱까지 개선을 할 수 있어요. 뮤ij를 subsequence ij에서 평균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뮤ij를 알고 있을 때 한 칸 늘린 거나 한 칸 시프트한 거 이런 거는 쉽게 계산할 수가 있죠. 그냥 너무 트리비얼하게. 그러면은 우리가 시퀀스들을 고려하는 순서를 잘 정의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시작점을 고정하고 끝점에 대해서 이터레이션 한다거나 길이를 고정하고 이렇게 윈도우를 시프팅 한다거나 하면은 스퀘어 타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죠. 물론 이거 가지고도 이제 한참 멀었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최소 서브시퀀스의 사이즈가 작을 때는 어떻게 풀 수 있는가 과연. 그럼 이제 뭐 그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은 길이가 2L 이상의 서브시퀀스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요. 얘를 L짜리 L 이상인 거 두 개도 쪼갤 수가 있고 둘 사이에 대소관계가 존재하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길이가 2L 이상인 서브시퀀스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아까 살펴봤던 알고리즘에서 윈도우의 사이즈가 최대 2L-1까지만 고려하면 되니까 컴플렉시티가 NL이 되죠. 물론 L이 충분히 큰 상황에서는 이렇게 풀면 안 되겠지만 L이 작다라고 컨스트레인트에 주어져 있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피지블한 알고리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서울대에서 이번에 나왔을 때는 L이 N보다 매우 작은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팀이 이 방법으로 풀었으니까 아마 출제하신 분들도 이 방법으로 풀라고 의도를 하고 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 팀은 이제 이렇게 안 풀었다. 저희 팀은 좀 이렇게 뒤에 나온 힘겨운 방법으로 풀었다. 예,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서울대 문제가 나왔을 때는 평균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같은 평균을 갖는 서브시퀀스가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것 중에서 가장 길이가 짧으면서 가장 앞쪽에 있는 걸 찾는 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서브시퀀스 자체의 시작과 끝 인덱스를 찾는 게 문제였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제 조금 더 복잡한 방법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리니어 프랙셔널 프로그래밍의 컨셉만 약간 빌려와서 푸는 방법인데, 이제 뭐 말하자면은 지금 우리가 하는 게 가능한 모든 서브시퀀스, 그러니까 길이가 L 이상의 가능한 모든 서브시퀀스 S''에 대해서 저식을 최대화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어떻게 좀 바꿔서 결정 문제도 바꿔서 풀 건데, 어떤 m이라는 어퍼 바운드를 잡아서 모든 서브시퀀스가 민이 m 이하인가 어퍼 바운드인가 m이란 값이 이런 디시전 프로블럼을 풀고 이 디시전 프로블럼을 푼 결과를 이용해서 다른 문제를 그러니까 원래 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거 위에 식을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뭐 양변 곱하고 이렇게 이항을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여기 적혀 있는 값들을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더하는 거니까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이렇게 t라는 어레이를 잡아서 이 값들을 이렇게 집어넣고 미니멈 썸 서브시퀀스 프로블럼 그러니까 최소 합 부분 구간 문제를 풀면은 되는 거죠. 그리고 최소 합 부분 구간 문제는 리니어 타임에 풀 수 있다는 게 되게 쉽게 알려져 있어요. 그럼 이제 디시전 프로블럼을 푼 거죠,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가능한 모든 민에 대해서 충분히 레인지에 들어올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한 프리시전을 가질 때까지 바이너리 서치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민의 바운드를 이렇게 결정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방법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설명할 방법은 이제 리니어 타임 알고리즘인데 간단히 스케치를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끝점을 결정을 하고 이제 끝점을 이렇게 이터레이트 하면서 점점 나갈 거예요. 그래서 끝에서부터 L개의 엘러먼트는 무조건 이제 포함이 돼야 되는 엘러먼트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편의상 베이스 윈도우라고 부르기도 할게요. 그래서 블럭이라는 어떤 엘러먼트들을 묶어놓은 개념을 생각을 할 건데 얘네를 엘러먼트들을 적당히 묶어서 평균이 점점 증가하는 순서로 표시를 할 거면 오른쪽에 있는 건 베이스 윈도우고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지금 여기서부터
요 끝점에서부터 지금 시작하는 수업 시퀀스를 딱 찾는 건데, 얘가 평균이 지금 이게 지난 게 이제 평균이 큰 건데, 이렇게 연하다는 거는 얘랑 머징을 하면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겠죠. 또 얘랑 머징을 하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겠죠. 그래서 나빠지지 않을 때까지 머징을 할 수 있겠죠. 그냥 기본적인 컨셉이. 그럼 이제 이렇게 하기로 했으면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럼 블럭들의 리스트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다른 말로 하면은.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끝에서부터 베이스 윈도우에서부터 뒤에를 이렇게 합쳐서 이제 끝점에서부터의 최대 평균이 되는 어떤 그런 걸 찾은 건데, 필요 없는 블럭을 제거하는 식으로 전략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아까랑 똑같은 경우인데, 첫 번째 블럭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전체 구간을 생각했을 때 첫 번째 구간이 없는 게 더 평균이 좋아지니까 버릴 수 있죠. 지금 경우만 따져놓고 보면은. 그리고 두 번째 것까지 생각했을 때 두 번째 것까지 버렸죠. 이게 버리는 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이제부터 생각할 알고리즘이 끝점에서 최대 평균을 찾는 게 아니라 끝점에서 답이 될 수 있는 평균을 찾는 거예요. 답이 될 수 있는 최대 평균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럭들을 날린다는 거는 결국에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그래도 최소한 이걸로 만들 수 있는 평균을 알고 있으니까 이것들을 써서 답이 더 좋아지는 경우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블럭들을 영구히 사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각 블럭이 최대 한 번씩 제거가 되겠죠? 제거되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요. 삽입하는 건요. 베이스 윈도우가 이렇게 한 칸 움직일 때마다 엘러먼트가 하나 추가가 되겠죠. 그럼 이제 엘러먼트가 이제 이 자체도 이제 블럭이 될 텐데 얘네가 이제 정렬성을 깨죠, 말하자면은. 그래서 뒤에 있는 블럭들은 정렬성을 유지할 때까지 머징을 해주면은 결국에 무슨 의미를 갖냐면 얘가 이 블럭까지 머징을 하느니 이 뒷블럭까지 머징을 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죠. 그래서 평균이 정렬성을 유지할 때까지 계속 끝에서부터 머징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베이스 윈도우가 한 칸씩 탈 때마다 블럭이 하나씩 증가하고 머징을 하거나 아니면 앞에서 탑을 하거나 딜리트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마다 블럭의 개수가 하나씩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결국 리니어 타임의 문제를 풀 수 있게 된 거예요. 물론 제가 이 문제를 딱 보고 나 이거 전에 풀어봤어 하고서는 이제 이 알고리즘을 막 구현을 해서 처음에 한번 틀렸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알고리즘은 아무래도 첫 번째 방법보다 엄청나게 쉬운 데다가 사전순으로 가장 작은 뭐 인덱스를 찾는다 이러면 이제 좀 신경 써야 될 게 많아지기 마련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완벽해야지만 패스를 할 수 있고 그런 이슈들이 있어서 제가 아니라 만약에 다른 친구가 그 문제를 보고 그냥 풀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빨리 풀었을 수도 있고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을 수도 있겠죠. 뭐 다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대회에서 이렇게 팀원들 간에 이렇게 코오퍼레이션 하고 뭐 하는 것, 뭐 컴퓨터를 활용하는 것도 이제 한 사람이 활용을 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가서 마저 이렇게 잠시 생각하는 동안 키보드를 차지하고 앉아서 다른 문제를 풀고 하는 식의 전략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다른 대회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크게 두 가지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구글 코드잼은 이제 2000년대 초반쯤에 시작을 했는데 2008년부터 완전히 이제 개편이 됐어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 다룬 ICPC는 인터내셔널 퀄리티 프로그래밍 콘테스트니까 이제 정확히 말하면 학부 입학 때부터 5년 동안만 참가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뭐 대부분의 이제 어느 정도 연령이 있으신 분들은 참가를 못하게 되는데, 이제 그냥 오픈되어 있는 대회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구글 엠플로이만 아니면은, 아니면 뭐 가족만 아니면은 10살 이상이면 누구나 참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마다 열리는데 뭐 온라인에서 예선의 라운드 몇 개 거쳐서 하고, 그다음에 지역 로컬 오피스들 뭐 서울에도 있고 뭐 베이징에도 있고 뭐 있겠죠. 그쪽에 가서 하는 라운드도 있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막 몇 명 뽑아서 비행기값 다 대주고 이제 마운틴뷰 가서 부사 가서 컴피티션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회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컴피티션이고요.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주고 3문제에서 6문제를 풀라고 줘요. 근데 이 대회가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요, 대부분의 앞에 있는 대회는 소스 코드를 제출을 하고 그쪽에서 런을 실행을 해서 이제 알려지지 않은 인풋을, 그러니까 안 가르쳐주는 인풋을 거기다 넣고 답이 맞게 나오는지 확인하는 건데,
이대 같은 경우는 인풋을 다운로드를 받아서 내가 로컬 머신에서 실행을 해서 아웃풋을 올리면은 그 아웃풋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그쪽에서 보고 확인을 해요. 뭐 치팅 같은 경우는 나중에 따로 확인을 하고. 그래서 그런 이제 프로시저를 가졌으니까 우리가 실행 파일을 만들 수 없는 언어나 아니면은 뭐 자기만 사용한 뭐 남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언어라거나 뭐 이런 그냥 임의 언어는 아무거나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퍼포먼스를 중요시하는 대회다 보니까 요쪽에서는 이제 C나 C++ 뭐 이런 계통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또 뭐 언어 선택에 제한 한정적인 것도 있고. 근데 이 경우는 이제 뭐 온갖 특이한 언어들의 경연장이 돼요. 초반에는. 후반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언어가 굳어지는데 이게 다름이 아니라 말하자면 C++ 코더가 뭐 파이썬으로 문제를 푼다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스타크래프트에서 테란 유저가 적을 하겠다 이런 거랑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손에 익숙치가 않은 것도 있고 이제 구현 수준에서의 디테일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알고리즘을 디자인도 해야 되고 컴플렉시티를 생각해가면서 아날리시스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케이스 빠진 게 없는지 이런 것도 따져가면서 임플리먼트를 완벽하게 해야 되는 이게 모든 박자가 다 맞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이 아니군요. 벌써 2008년에 서울 오피스에서 10여 명의 한국인이 이제 지역대회를 치르고 난 다음에 찍은 사진이에요. 이제 나머지 쌍벽을 이루는 게 이제 탑코더라는 회사하면서 플랫폼인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각종 다양한 그 경진 플랫폼을 제공을 해요. 예를 들면 뭐 포스터 디자인을 컴피티션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개발하는 거를 컴피티션을 한다든지 하는데 그래서 특별히 알고리즘 매치하고 마라톤 매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알고리즘 매치는 아니 뭐 이제 이 두 가지는 이제 그냥 뒤에서 간단히 얘기를 하겠고 이게 각각의 이게 사람의 퍼포먼스를 수치화를 했어요. 그래서 배트넷에서 레이팅 시스템 혹시 아시죠? 레더 레이팅 막 이런 거 있죠. 레더 점수 1400점, 뭐 1200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점수를 매겨서 또 점수마다 이렇게 막 이름의 색깔도 달라져요. 빨간색, 뭐 파란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엄청나게 경쟁의식을 유발을 시켜요. 그래서 매년 이제 여기도 해마다 이렇게 컴피티션을 호스팅을 해요. 이게 대회 때 사진인데 잘 보시면은 이게 트로피 모양이 이렇게 대과도 모양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어요. 이게 각 분야마다 수상자고요. 그래서 알고리즘 매치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데 뭐 이렇게 75분 동안 뭐 주어진 문제를 아무렇게나 짜고 잠깐 쉬었다가 15분 동안 다른 사람 소스 코드를 보고요. 얘가 좀 잘못 짠 것 같다 싶으면은 거기다가 이제 입력을 넣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입력을 제대로 통과를 못하면은 그게 틀린 게 처리가 되고 저는 50점을 받아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이 실제로 맞게 동작을 했으면 제가 그만큼 페널티를 받고요. 50점만큼은 아니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이제 미리 갖고 있던 데이터를 가지고 채점을 해요. 그래서 또 틀린 건 그냥 틀린 거고. 근데 이제 앞에 것까지는 그냥 전형적인 알고리즘 컴피티션의 일종인데 마라톤 매치라는 건요. 이게 여기서 되게 독특한 건데 옵티멀 솔루션이 없는 문제를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뭐 예를 들면 1주에서 2주 정도 줘요. 그래서 문제마다 이제 뭐 스코어링 메커니즘이 다르긴 한데 주로 이제 리얼월드에서 못 풀고 있는 문제들을 많이 호스팅을 받아서 기업 같은 데서 이제 실제로 못 풀고 있는 문제를 호스팅을 받아서 상금을 걸고 진행을 해요. 그래서 누가 더 최적에 가까운 거를 찾아내는가 해서 상금을 줘요. 그래서 예를 들면요. NSA라고 내셔널 시큐리티 에이전시였던가요? 아무튼 거기서 세계 2차 대전 때 쓰였던 그 애니그마라는 기계가 있어요. 앨런 튜링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뭐 평문하고 이렇게 암호문 이렇게 줘줬을 때 얼마나 이렇게 복화를 해낼 수 있는가 이런 걸 컴피티션을 해서 상금을 주기도 했고 나사에서 뭐 이렇게 우주선들이 이렇게 막 발사하고 막 병이 걸릴 시나리오 이런 게 이제 뭐 어떤 식으로 제너레이션이 되는데 병이 걸렸을 때 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고 했을 때 약품을 어떻게 실어야 되는가 이런 식으로도 문제를 내요. 제 발표는 여기서 끝을 하겠습니다. 혹시 앞에 내용이나 뒤 내용이나 아무거나 질문 있으시면